자, 화폐의 알파 오메가 이제 3부가 되겠는데, 일부 1시간짜리 영상에서 다 말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날 밤에 새롭게 발견했던 기사들, 이거를 이제 보충을 해주면 완벽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부에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끊었는데, STO 시장과 해안선의 길이를 재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부동산 STO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1,000억 넘는 빌딩부터 STO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세권의 1,000억 넘는 빌딩이 굉장히 임대도 잘 되고 공실도 없고 안정적일 것 같아. 그거부터 하잖아요, STO화를. 그리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렇게 조각으로 투자를 해서 STO화를 해서 그 건물 자체의 수익성,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의 가치를 STO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증권화 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뭐 1,000억짜리 건물을 1,000명을 자, 인당 1억씩 1,000명 선착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억짜리 건물이 2,000억의 가치가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은 2배씩 되는 거죠. 수익률이 100%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뭐 더 유지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1,000억짜리 건물 말고 10억짜리 건물로도 갈 수 있죠. 그 STO화가 이게 은행만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시골 동네에 계모임도 있는 거잖아요. 계모임도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STO화는 처음에 큰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게 분산원장, 블록체인, 그리고 속일 수 없는,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는 그런 투명화, 자금의 흐름의 투명화가 되는 게 이제 STO CBDC의 핵심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디테일화 된단 말이에요. 더 작은 물품이나 작은 서비스까지 STO화 되는 굉장히 무한대 확산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제가 해안선 길이를 재 때 5m자로 재느냐, 이게 1,000억짜리 빌딩이에요. 50cm자로 재느냐, 10억짜리 빌딩이에요. 5cm자로 재느냐, 그럼 뭐 1억 이하의 아주 작은 것들, 1억 이하의 이제 그림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림은 STO화에 너무 적절하기 때문에 이건 뭐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림 STO는. 이게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달라드는 업체가 되게 많죠. 지금 예스24도 거기에 뛰어들었듯이. 자, 그런 식으로 STO화 되는 것들이 디테일해지고 무형의 가치까지 확대가 된다. 어떤 서비스라든가. 여기서 이제 무형의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젊은이의 열정을 수치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치화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미부님들이 초기부터 저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했듯이, 어떤 사람이 열정적인 웅변을 토하면서 나에게 투자하라. 내가 가진 것은 지금 열정밖에 없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얘가 말하는 말투라던가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지고, 쓰는 용어에서 지적인 능력이 느껴지고,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빨 모양을 보고 관상을 보니 얘가 건강해. 나 이거 투자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투자하느냐는 그건 뭐 수많은 약 8,000명의 구독자 중에서 단지 1,000명 정도만 저에게 투자한 거나 뭐 마찬가지인 거죠. 또 이제 아미고의 또 친구분들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10분의 1 정도, 10%만 제 말을 믿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넓은
그러니까 한 아미고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고작한테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10분의 1이 아니라 한 2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5% 정도. 그 고작가의 비전을 듣긴 들었으나 그 중에서 5% 정도만 저에게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형의 가치예요. 나 열정이 있는 젊은이에요. 나한테 투자하세요 했어요. 얘는 지금 맨땅에 헤딩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열정이란 무형의 가치거든요. 이것 가지고 STO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쉽게 STO가 될 수 있는 것은 외모 같은 거예요. 외모. 그 메리토크라시, 큐토크라시라는 미래학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소가 자산화된다. 아름답게 웃는 미소만으로도 그 사람은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STO가 되는 거죠. 그 미소 자체도. 이렇게 무형화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STO는 그 가치는 CBDC와 연동이 되면서 매우 디테일한 작은 주식시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나무 토막 하나가 회사화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그렇게 디테일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STO 시장을 30경의 가치로 규모로 보고 있는데, 이게 300경이 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300경으로만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인구의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치고 50억 명이 좀 풍부하게 쓸만한 정도의 CBDC의 양을 한 300경 정도가 되겠네. 지금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은 아프리카, 아마존의 원주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 것까지, 그 사람들의 아프리카에서 1시간 전에 판 우물물에서 나온 그 물의 수질을 평가해서 그것까지도 STO가 된다 이 말이에요. 1시간 전에 실시간으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 300경이면 되겠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 그 300경 중에서 전부터 그 300경 중 100경이 그림담보 STO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글로벌 통화량이 300경이 되고 그 중에서 100경 정도가 그림 화본기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30% 정도가. 그리고 그 30%에 또 30%면은 어느 정도 되겠죠? 30경 정도가 어쩌면 한 사람의 그림이 그걸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걸, 그 미래를 제가 본 거예요. 그게 고리들 그림의 미래예요. 그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전부터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낸 이 논문 중에서 프랙탈 차원을 이용한 미술작품 비교 분석,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영국 해안선이 나옵니다. 이 논문에 보면, 네. 영국 해안선의 길이를 재는 그 길이의 단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게 STO의 프랙탈화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달러라든 지금 비트코인이 막 나눠지는 게 이게 이제 프랙탈화인데, 기존 화폐는 프랙탈화가 되게 유연하지 않죠. 지금 5만원권, 10만원권 이런 거 하나에 그 금액의 단위가 나온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신사임당 0 정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위로만 올라가죠. 밑으로 우리가 1원짜리 동전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이게 기존 화폐의 그 딱딱함이죠. STO는 그보다 훨씬 유연화되는 거예요. 더 작은 단위로도 유연화가 확산이 되고, 더 높은 단위로도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화폐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는 더 작은 단위로 이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선의 길이를 재는 프랙탈 비유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STO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어떤 수학 선생이 한국의 남해안으로도 비유를 했네요. 이거 너무 좋은 비유예요. 자, 어른들을 위한 수학 15번에 한국 남해안의 길이를 재는 방식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프랙탈화를 두 가지 그림이 딱 나와요. 그냥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보여요. 자, 이렇게 긴, 대략
이거는 몇 킬로 단위지? 한 50킬로 단위의 자로 남해안을 이게 잰다. 50킬로나 100킬로짜리 단위로. 그러면은 뭐 얼마가 나올 거예요. 지금 길이가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100킬로, 50킬로나 100킬로 단위가 아니라 100킬로 단위가 아니라 그걸 한 30킬로 단위 정도로 줄였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자의 규격을 줄인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온 게. 자, 자의 규격을 3분의 1로 줄였는데 해안선의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냐? 6배가 늘어나요. 6배가. 3분의 1로만 줄였는데. 그림에서 해안선을 측정한 자의 한 눈금의 크기는 눈금의 크기는 6배가 차이가 난다. 아무튼 6배, 제가 이걸 오독해 쓸 수 있는데, 어쨌건 이제 제가 말하는 방향성은 같은 거예요. STO화가 되는 자산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그것이 추상화될수록, 이게 CBDC와 STO와 연동된 세계 통화량의 폭발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일부에서 보여줬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 거야. 이 사람 30경 넘는 글로벌 담보시장 이름이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 에셋 최고 매출 책임자. 이 사람이 얘기한 현재 담보 가능한 STO 시장이 30경이다. 전세계 30경이 아니에요. 300경이 되는 게 금방입니다. 저는 빠르면 10년 내, 늦어도 20년 내 이거는 300경으로 폭발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미술품 STO는 더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제 끝나요. 트럼프가 왜 백악관에 들어가면 CBDC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말하고 있는가 현재? 이것도 최근 기사인데 24년 7월 23일 기사예요. 트럼프가 CBDC를 악마화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요? CBDC하고 STO가 결합하게 되면 달러 패권이 사라집니다. 즉 미국의 국력이 엄청나게 약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CBDC하고 STO를 허락하면 당연히 미국이 달러가 권위가 무너지고 미국이 몰락할 텐데, 지금처럼 부자로 살 수 없을 텐데 당연히 반대하고 싶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읽어드리고, 트럼프의 STO 플러스 CBDC 반대 플러스 악마화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아미고님들한테 이렇게 쭉 썼어요. 간단합니다. STO화는 다시 원시 부족 사회 선물 교환 경제를 전 지구에 평등하게 만들기에 기존 화폐들, 달러나 비트코인의 권위를 거의 제로화시키며 온 세상 돈의 평등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언급했던 아트 기반 화폐라는 소논문이 있었어요. 2019년에 나온. 그 소논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그림이라는 것은 역사상 그 가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며 전 세계인들이 쓸 만큼 통합 팽창을 한다 하더라도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뭐 등등등 하면서 이 인류를 위한 평화의 돈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논문이 끝나요. STO가 꼭 그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집안채의 그 가치가 아프리카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집안채는 뭐 등기도 없다 이거예요. 즉 그걸 자산이 자본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가치가 거의 없어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있는 집안채를 담보로 해서 누가 돈 빌려주지 않아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AGI, 양자 컴퓨터, 만물 인터넷,
STO와 하고 CBDC가 결합해버리면 동일하진 않겠지만 미국에 있는 지반채와 아프리카에 있는 지반채는 가격이 그 규모에 비례해서 유사해져 버립니다. 유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전 세계 돌아다니는 그 화폐 자체가 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가진 자산이 화폐화가 됐는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인들이 달러 이제 안 쓰죠. 뭐 일부 골동품처럼 어디선가 쓸 수 있을 수는 있지만 CBDC로 다 갈아타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안 써요. 불편해서. 또 그 보증이 안 돼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CBDC는 그걸 기록을 남기고 그 어떤 가치를 잃지 않도록 국가연합이 UN이 BIS가 보장을 해주지만 비트코인을 누가 보장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보장 체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도 불편해서 안 쓰게 되고 비트코인은 믿을 수 없으니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STO 플러스 CBDC의 미래예요. 그래서 미국의 몰락을 앞당기지만 그래도 이 흐름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아프리카 농부가 1시간 전에 판 우물의 미래 가치를 담보로 현금을 쓸 수 있고 그 현금이 세상 어디에서나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하다. 미국은 달러 패권자들의 압박으로 STO 쇄국 정책을 쓰다가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CBDC 말을 바꿔서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되든 쇄국 정책을 쓰지는 않겠죠. 지금은 비트코인 세력, 그 다음에 달러 패권자들한테 보수 세력한테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CBDC가 달러와 비트코인 세력을 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CBDC를 반대해요? 트럼프가. 그리고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하겠다, 활성화하겠다. 그 표를 얻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달러가 망가지면 좀 불리한 표가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 내에. 그 표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CBDC를 내가 백악관 들어가면 CBDC 반대할 거야. 근데 막상 이제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뀐다.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로 쇄국 정책을 약간 쓸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2008년 9년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한국통신사 3사가 정부랑 담합을 해서 18개월 동안 스마트폰이 한국에 유통되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창의성이 뛰어난 한국인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초기 진입을 18개월 동안 막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이 뛰어난 민족이. 마찬가지로 STO 쇄국 정책을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12월부터 CBDC 실험이 본격화되고 10만 명을 대상으로 BIS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CBDC 표준화가 한국에서 시작되면 STO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묶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보다 18개월만 먼저 이게 시작된다면 이 양상을 시작되는 흘러가는 현상을 보고 이 뛰어난 한국인들이 엄청난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다른 파생적 산업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또 엄청난 자산 가치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전 세계 금융 주도권이 역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파생 산업과 결합됨으로써 이 한국이 CBDC, BIS와 손잡고 CBDC의 표준 국가가 됨으로써 그게 한국에서 새로운 화폐가 등장한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화폐 체제를 따르지 않는 국가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미국이 STO 쇄국 정책, CBDC STO 쇄국 정책을 쓰다가는 한국한테 밟힌다 이거예요. 금융적으로. 그러니까 안 쓰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바로 한국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화폐로 예언되어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아미고님들한테 이 장문의 카톡을 공유했고, 이제 여기 보면은 트럼프 백악관 복귀하면 CBDC 전면 금지할 것 해놓고, 이 기사 후반부에 가면 트럼프가 말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다른 기사를 보면 이 기사가 아닐지라도 이 기사가 아닌 것 같아. 공화당은 CBDC 창설에 반대할 것이며 모든 미국인이 디지털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고 정부의 감시 및 통제 없이 거래할 권리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캠프의 웹사이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화폐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적어도 미국에선 전망이 밝지 않다며 세계 화폐의 디지털화에서 미국만 뒤처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화폐의 진화의 알파와 오메가는 원시 부족 사이에 선물과 선물의 교환 경제가 다시 거대하게 부활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선본주의화 되는 데 있어서 화본기통이라는 장치가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거기서 생기는 모든 돈을 선본홍지에 쓰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의 온도. 그래서 그 화본기통을 이 글로벌 화본기통화 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불을 지르는, 엄청나게 그걸 폭발시키는 한 작가가 있었으니 그게 대한민국의 고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게 바로 제가 받은 신탁이에요. 네, 써니.